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벌써 연말 결산할 시즌이 돌아왔네요. 1년 엄청 빨리 가죠.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써보면서 가장 좋았다 하는 제품들을 하나씩만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클렌징부터 스킨케어, 마스크, 그리고 선크림, 바디용품까지. 생각보다 바디용품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클렌징 오일은 요 메이크프렘 제품. 요 메이크프렘 제품이 베스트인 이유는 이제 클렌징력, 성분, 특히 이제 향이 없는 거, 그리고 롤링감. 사실 올해는 밤 타입 제품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제가 밤 타입은 좀 잦은 출장 때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출장도 없었어서 이 제품은 가벼운 롤링감에 비해 세정력이 굉장히 좋은데 블랙헤드를 관리해준다고 써있지만 저는 이 제품으로 블랙헤드를 관리하진 않는데 메이크업 클렌징 기준에서 여러모로 따졌을 때 올해의 베스트. 그리고 클렌징 워터 베스트는 바이오더마. 사실 바이오더마 제품은 제가 몇 년에 걸쳐 베스트로 여러 차례 뽑았던 제품이죠. 제가 이 제품의 최장점으로 보는 게 자극도 없지만 완벽한 클렌징력. 솔직히 굳이 이 순위를 보여드리자면 성분으로 봤을 땐 요 미샤 제품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클렌징력 때문에 요 제품이 베스트. 요 제품도 클렌징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계속 끼는 시기다 보니까 헤비한 메이크업보다 뭐 선크림이나 톤업 크림처럼 가벼운 베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엔 저도 굳이 클렌징 오일까지 가지 않고 클렌징 워터로 닦아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클렌징력을 무시할 순 없죠. 그래서 올해 클렌징 워터도 저는 이 제품이 베스트.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은 이 독도 클렌저. 일단 크림 타입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크림 타입입니다.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약산성 치고 거품이 잘 나고 세정력이 괜찮아요. 저는 세안제에서 대단한 세정력을 기대하진 않아요. 어차피 메이크업 클렌징은 메이크업 리무버, 뭐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나 이 앞전에 다 끝내주기 때문에 클렌징 폼은 앞전에 사용한 메이크업 리무버의 잔여물이라든지 뭐 피부 자체의 피지나 노폐물 정도를 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잘 해줘도 세안 폼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세안 폼으로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지우려면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올해 초에 보여드렸던 요 리얼랄 제품 같은 경우는 미셀레르에 입자가 들어있어서 클렌징력이 훨씬 좋긴 해요. 클렌징 폼인데. 그런데 독도 제품을 뽑은 이유는 가격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가격이었다면 솔직히 저는 이 제품을 1위로 했을 텐데 가격과 성분과 거품과 세정력과 약산성까지 다 두루두루 봤을 때 이 제품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폼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올해의 효소 세안제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각질 제거용으로. 이 연작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분말 형태예요. 이게 옥수수 전분, 녹차가루, 효소가 메인인 세안 분말이에요. 제가 올해 편편사마귀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느라고 워낙 스크럽전 사용 안 하지만 필링제 종류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외부 자극을 주면 편사는 싹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질 관리를 요 효소 세안제로 하고 있고, 효소 세안제가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이 구성된 성분이 좋기도 하고 특히 사용한 이후에 오는 그 느낌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1회분씩 소포장이 된 것과 두 번째 가격. 소포장이 된 건 이제 눅눅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효소 세안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회분씩 한 것 같고요. 이게 30호 들은 게 4만원이에요. 좀 비싸죠. 근데 이거 한 번 까면 2번에서 3번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번 나눠 쓴다는 기준으로 660원이 나오더라고요. 세일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세안제에 대한 설명 좀 길었는데 좀 빠르게 기초 가볼게요. 먼저 토너. 마녀 제품. 마녀 제품? 마녀공장 제품. 이 제품은 가격이 괜찮은 게 용량이 400ml예요. 그리고 그냥 가성비라고 하기엔 성분이 참 괜찮아요. 뭔가 토너가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성분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딱 하나 굳이 단점을 뽑자면 향. 저는 사용할 때마다 이 끝향에서 그 병원에서 쓰는 빨간 소독약의 잔향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맡을 땐 안 나는데 꼭 얼굴에 이렇게 바를 때 나요. 그거 말고는 저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토너는 전 너무 비쌀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기능성은 에센스나 앰플 단계에서 맞춰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토너는 말 그대로 다음 단계의 제품들이 잘 흡수될 수 있는 밑바탕, 말 그대로 피부결 정돈, 이 역할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에센스인데 사실 에센스는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 많고 기능들도 너무나 방대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제치고 올해 베스트로 뽑은 것은 수분 에센스인데 요 닥자 제품입니다. 라방 때 질문으로 즉석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되게 질문이 많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 쓴 제품은 요거예요. 큰 사이즈. 이게 종류가 몇 개가 돼서 성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던데 저도 찾아보니까 베이스는 다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넣는 앰플샷? 그거에 따라서 조금 기능이 달라지는 정도? 사실 베이스만도 팔잖아요. 저는 베이스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닥자랑 무슨 관계 없습니다. 저 여태까지 닥자랑 협찬 영상 한번 찍어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절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일단 살짝 점도가 있는 그런 물 타입이고요.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균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다 보니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흡수시킬 때 올라오는 니밀니밀한 향, 그리고 흡수력도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1위로 뽑은 이유는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튼튼해질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제가 올해 스킨케어에서 여러 번 알려드렸던, 건조하잖아요. 뒤에 오일이나 리치한 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앞전에는 수분 제품으로 충분히 물을 먹여라.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다. 그랬더니 그럼 앞전에 바르는 수분 제품이 뭔데요?를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그 스킨케어에서 가장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 이 제품인데 특유의 향이나 이 끈적이는 느낌이 좀 싫다, 난 좀 산뜻한 사용감이 좋다 하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제가 넘버2로 뽑아놨던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 제품은 좋은 균이 장점이라면 이 제품은 이 피부 지질 성분에 꼭 필요한 그런 보습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들은 제품이에요. 확실하게 촉촉한 제품, 좀 더 산뜻하게 촉촉한 제품. 미백에 좋은, 탄력에 좋은, 뭐 많죠, 기능성. 그런데 가장 기본은 수분이에요.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피부라면 기능성으로 넘어가세요. 그렇지 않다면 수분부터 채워주세요. 수분 크림 베스트는 요 랑벨 제품. 진짜 장벽을 만들어주는 크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림은 2위를 안 뽑았어요. 그 정도로 전 올해 가장 마음에 들었던 크림이고, 사용감, 보습력, 가격, 성분 다 따져서 수분 크림의 정석 일단 보여드리면 이런 크림 타입이죠. 크림 타입입니다. 페이셜 오일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가 1위예요. 요 케어놀로지 랑벨. 제가 오일에서도 특히 페이셜 오일 쪽은 성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요건 블루탄지 오일이잖아요. 블루탄지 중에 최상급, 요건 타마노 오일인데 타마노에서 최상급. 제가 요 녹색 오일을 얼마 전에 추천드리고 요즘은 요 블루 오일 안 쓰세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다 씁니다. 여전히 두 개 다 베스트예요. 그런데 블루 오일은 굉장히 입자가 작고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세럼이나 에센스 단계에서 오일 보습을 좀 강력하게 주고 싶을 때 바르는 제품이고, 요 녹색 오일은 보습막을 확실히 형성하는 오일이기 때문에 기초의 맨 마지막 보습 지속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 블루 오일을 사용할 때는 일반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요 녹색 오일을 사용할 땐 앞전에 수분감 있는 세럼이나 에센스를 바르고 크림에 블렌딩하거나 얘를 마무리로 바르거나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결산은 제가 진짜 좋았던, 진짜 협찬이던 아니면 내돈내산이던 가장 좋았던 제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요 각 효능의 차이를 알려드리면, 블루 오일은 재생에 좀 더 가깝고, 타마노 오일은 항염 보습에 더 가깝고, 그리고 아이크림은 저는 아이크림을 따로 챙겨 바르진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럼이나 에센스 크림에서 다 같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간헐적으로 레티놀 크림으로 케어하는 거는 추천이에요. 일단 요 닥디 제품은 아예 눈가 전용으로 나온 레티놀 제품이거든요. 레티놀 하면 뭐 피부 결이나 잔주름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눈가가 워낙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얼굴용으로 나온 레티놀 크림을 이제 연약한 눈가에 발랐다가 약하게 껍질 같은 게 벗겨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레티놀이 잘 사용하면 피부에 참 좋은데 사용법이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거는 눈가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사용하시기 편할 거고요. 생각보다 얇게 발리면서 너무 끈적이지 않고 헤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량 바르고 자도 다음날 뭐 눈가가 벗어지거나 뭐 예민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이크림을 한 가지를 뽑자면 이 제품이 베스트입니다.
자, 이제 기초 제품은 다 보여드렸고 제가 올해 자주 잘 사용한 팩 제품을 보여드리면 먼저 딥 클렌징 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제품 에스테담 제품이고 수분을 공급하는 마스크팩으로는 파티온 제품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디포어 제품은 정말 여러 차례 보여드려서 이제 사용법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모공 청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각질 제거가 다 되는 제품이라 올해도 가장 많이 사용한 딥 클렌징 팩이고요. 구매할 때 가격이 좀 비싸서 그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만족하는 팩. 그리고 이 파티온 제품은 올해 마스크를 계속 끼느라고 더 애용하게 된 제품이기도 해요. 일단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으면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애용했던 마스크팩들이 갑자기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었고 에센스는 겔 타입이라 수분감이 굉장히 높고 사용감은 무겁지 않아요. 피부가 극도로 예민할 때도 가장 손이 많이 갔던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많이 썼던 1위. 그리고 팩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 아이 패치 제 9달 제품이고 눈가에 비타민C 공급이 목적인 제품이에요. 제가 아이크림을 데일리로 사용하진 않지만 눈가에 비타민C를 공급하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건 추천이거든요. 이런 겔 타입 제품이고 눈가에 붙였을 때 쫙 달라붙어서 붙여놓고 활동하기도 되게 편해요. 뭔가 다른 일을 하기에. 이 동그란 부분이 눈 아래 광대 잡티 있는 부분까지 딱 붙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타민C를 케어하기가 좋더라고요. 하나 단점을 뽑자면 만약에 저처럼 눈 가로가 좀 긴 분들은 모양이 좀 안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가로로 붙이면 이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꼭 눈 안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붙여놓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기거든요. 제 눈 모양이 조금 안 맞는 거 빼고는 제품 자체는 굉장히 강추입니다. 그리고 미스트. 올해 1위 제품은 이 달바 제품. 그 달바가 미스트 타입으로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핑크 색깔 도는 거. 개인적으로 원래 오리지널 버전인 노란층보다 저는 요 핑크층 요 제품이 훨씬 좋더라고요. 보습력만 봤을 땐 옐로우층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마스크를 끼잖아요. 특히 바깥에서 메이크업 위에 건조할 때 뿌리는데 뭔가 끈끈하면 안 되고 수분감이 짱짱한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면 완벽하게 흡수되면 이게 오일리한 잔여감이 전혀 없거든요.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미스트. 그리고 선크림 1위는 이 제품. 마스크 때문에 예민해지니까 무기자차를 더 찾게 되는데 또 겨울이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무기자차에서도 촉촉한 거 찾게 되고 백탁은 심하면 안 되고 매일 쓰니까 가격도 좋아야 되고 가장 부합되는 제품. 달바의 마일드 무기자차인가? 나 그거 좀 잠깐 갖다 줄래? 요 달바 제품도 괜찮아요. 사용감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촉촉한 무기자차인데 가격 때문에 2위를 빌렸어요. 자극, 성분, 사용감, 가격까지 다 따지려면 요 넘버즈인. 수분감이 굉장히 높은 크림 타입이에요.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바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백탁이 올라와요. 그런데 막 크게 하얗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싹 흡수가 되고 나면 백탁이 거의 없죠. 그리고 끈적끈적한 사용감이 아니라 무기자차 치곤 굉장히 촉촉한 사용감이거든요. 아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사용감만 딱 봤을 때는 저는 달바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는 넘버즈인이 1위. 그리고 예상외로 질문이 많았던 바디크림 1위는 요 로백틴 제품. 정확히 페이스 앤 바디크림으로 나왔는데 그만큼 성분도 되게 순하고 좋아요. 발림도 굉장히 좋아요. 되게 수분감이 높은 이런 크림 타입이에요. 뻑뻑하지 않고요. 얼굴에도 발라도 될 만큼의 성분과 제형이기 때문에 고보습 바디크림 발랐을 때 좀 끈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대신 겨울에 이거 하나만 바르기엔 저는 건조해요. 그래서 바디 오일을 추가해서 바르는데 올해 저의 베스트 바디 오일은 이 두 가지. 아까 페이셜 오일에서도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바디에서도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똑같아요. 가볍게 바르고 싶은 오일, 묵직하게 바르고 싶은 오일. 묵수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드라이 오일로 유명하잖아요. 사용감이 굉장히 가볍고 흡수된 다음에도 얇은 막을 씌워주는 정도예요. 그리고 아이소이 같은 경우는 아토차가 붙으면 보통 고보습이죠. 그렇다고 상상하시는 그런 끈적이고 무거운 사용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습 지속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해 제 바디 제품 베스트. 원래 오늘 메이크업 제품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뭐 쿠션부터 컨실러, 마스카라, 뭐 제일 좋은 뷰러 등등. 그런데 이번 메이크업 제품은 마스크 속에서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메이크업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마스크 낄 때 왠지 저는 메이크업도 되게 건강하게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찌 보면 맞아요. 메이크업을 해도 마스크를 끼고 그 안에 습기가 차도 트러블을 최소화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팅도 많고 해서 메이크업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저도 빨리 들고 나오겠습니다. 우리 구름이님들 올 한 해 정리 잘 되고 계신가요? 요즘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까? 집주인이 나가래. 저희도 지금 집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 층간소음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내년엔 더 확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도 바뀔 거고 어차피 이사하게 된 거 구름이님들 제가 다음 메이크업 영상 빨리 만들어서 올게요.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없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운데 항상 건강 챙기세요. 안녕.